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LG에너지솔루션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개발 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인기가 굉장하죠. 그런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경우는 최근 미국의 GM의 볼트 전기차 리콜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볼트 전기차를 만들지 않겠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어떤 문제가 발견됐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말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지금 상태는 심각하죠. 이러한 이유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장 심사까지 계속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경우는 LG 화학에서 원래 자회사 개념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회사 개념으로 있었던 것을 이제 분리시키고 그리고 상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상장이 지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경우는 막대한 선제적 투자, 이것으로 인해서 배터리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고 그리고 국내 경쟁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흑자를 이룬 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차 화재에 따른 리스크 확대 그리고 리콜 비용 분담, 이것에 따른 지출 비용이 너무 커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도 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탑재 전기차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시동하는 가장 큰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가 시장을 공략한다. 그리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조금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화재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더 들어가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개발 시동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업체들이 주로 만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라고 하는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배터리 시장 확대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을 준비해 대응하겠다라는 입장도 있고, 그리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이제는 주류로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응, 그리고 특히 폭스바겐과 같은 경우는 각형 배터리를 하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더욱더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까지 대응, 이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한 종류입니다. 이것은 니켈, 코발, 망간과 같은 NCM이죠. 그리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라고 불리는 NCA, 이러한 등의 삼원계 배터리와는 달리 인산과 철을 양극재로 사용을 해요. 음극재는 거의 비슷한 것이 되는데, 양극재 재료에 따라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냐 아니면 삼원계 배터리냐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리튬 인산철의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 삼원계 배터리와 비교해서 안정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열 폭주가 없어서 전기차 전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화재에 대해서 좀 안전한 축에 속한다. 100%는 아니고 거의 그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훨씬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서 특별히 강하다라는 거죠. 여기에 고가의 니켈이나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격 측면으로 보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주류로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무게가 무겁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전기차 1회 충전 거리가 작다라는 점입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작년 말부터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개발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LG에너지 솔루션 대전중앙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르면 내년에 파일럿 라인이 마련될 수 있다. 말하자면 내년부터는 시범 생산이 가능하고, 만약 시범 생산이 성공하게 되면 내년부터라도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준비했으니까 어느 정도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간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 만들까 말까 하다가 몇 번 엎어진 기억도 또 있죠. 특별히 이 배터리의 형태, 중국이 주류로 보고 있는 각형이 아닌 파우치형, 파우치형,
그 평평하게 만드는 파우치형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테슬라에 공급하는 원통형과 다른 업체에 공급하는 각형으로 사업이 거의 치중되어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의 배터리 업계들과의 차별성을 위해서 파우치형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이미 그 NCM계, 말하자면 삼원계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원통형을 만드는 기술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통형으로의 전환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원한다면 원통형까지도 아마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그래서 파우치형으로 각형이 아닌 파우치형으로 만든다는 가장 큰 의미는 파우치형과 같은 경우는 자유자재로워요. 어디든지 구형 그 자동차에 다 탑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각형과 같은 경우는 딱 규격이 정해졌죠. 규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플랫폼이 반드시 거의 필요한 상황이죠. 이 플랫폼까지 만들어지지 않는 차들에 대해서는 파우치형으로 그리고 그 전에 그 자동차의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이 있거든요. 브랜드 이미지가 있고 그 특별히 잘 나가는 모델들이 있는데 이 잘 나가는 모델들의 자연적으로 심을 수 있는 것은 파우치형입니다. 그래서 파우치형으로 개발하면서 이 플랫폼을 개발하지 못하는 업체 이런 곳에 이제 공급을 하기 편하게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고 원통형과 같은 경우도 플랫폼이 필요해요. 그래서 원통형이나 각형이나 이 플랫폼이 필요한 자동차가 아닌 파우치형으로 플랫폼이 필요 없고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모듈에 바로 집어넣어서 만들 수 있는 파우치형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LG화학과의 협업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 가장 큰 이유는 핵심 소재의 공급을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 그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삼원계 배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양극재에 있어요. 특별히 LG화학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발전한 중국에서 의 소재 업체와 합작사,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만들어진 원료, 특별히 양극재에 대해서 LG에너지솔루션과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도 지난해 리튬 인산철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LG에너지솔루션 사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면서 연초 잠시 개발을 미뤄졌다가 최근에 다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공식적으로 리튬 인산철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회사 측은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제품군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저가 전기차 EV 등의 일렉트릭 비클이에요. EV 등의 여러 적용 제품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다 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LG에너지솔루션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개발할까? 이미 삼원계 배터리에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이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개발할까예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가격 문제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들어가 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은 그간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LG에너지솔루션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주행거리가 길어야 되는 전기차 배터리의 특성상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지금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게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저가 시장이 아닌 프리미엄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지금 삼원계 배터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삼원계 배터리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생각과 상황은 테슬라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지난해인 2020년 테슬라가 중국산인 모델 3 그리고 모델 Y에 CATL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여기도 원통형 배터리예요.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를 하면서 상황은 바뀌게 되죠. 여기에 지금 현재 애플 그리고 리비안 이러한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들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찾는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도 그들의 생각을 좀 바꾸게 됩니다. 자동차 업계든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저렴한 가격이에요.
저렴한 가격, 그리고 높은 안정성. 아까 말씀드렸죠? 안정하다고. 불이 나지 않아요. 이 안정성은 나중에 그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전고체 배터리도 높은 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는 충족을 시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선택하는 가장 큰 1번이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충전도 방전도 잘 되지만 충전도 빠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 과거 3원계 배터리 수준으로 높아진 에너지 밀도 때문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3원계 배터리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발전이 되어 가고 있고, 실제로 2030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원계 배터리와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탑재량이 비슷할 것이다 라고까지 지금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경우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개발이 만약 성공한다 할지라도, 성공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투트랙으로 시장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행 거리가 짧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가 아니면 신흥시장 이 위주로 사업을 벌이고,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도 저가 시장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이 저가 시장이 형성이 되면 이 저가 시장에서도 3원계 배터리를 충분히 공급할 수도 있고,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는 GM과 지금 같이 공동으로 지금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고 진행시키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이번에 성공을 하게 되면, 내년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새로운 공장에서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그 3원계 배터리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면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업계 전문자도 폭스바겐도 저가용 전기차는 값싼 망간을 이용한 하이망간 양극재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원가 절감 목적과 함께 높아진 위상으로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저렴한 가격이잖아요.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기로 해서 지금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려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현재 중국에서 두 번째로 잘 팔리는 초저가 전기차. 초저가 전기차로는 첫 번째, 그리고 전기차로는 두 번째 잘 팔리는 오링 훈광 미니도 미국 GM의 합작사인 SAIC GM 오링 자동차에서 지난해 7월 달에 출시한 제품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 그러는 거죠. 지금 굉장히 유명하게 팔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모델 3, 그리고 BYD의 한, 그리고 오링 훈광의 미니 EV 등이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지금 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 LG 에너지 솔루션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만약 개발하게 되면 이러한 초저가 전기차에도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중국에서 초저가 전기차가 이렇게 각광을 받는 이유는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중국을 한 3년 전인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상당히 그 지하철이 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그 짧은 거리를 움직이는, 특히 2030 세대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세대들이 지금 돈이 많이 없거든요. 돈이 많이 없고 짧은 거리만 해도 좋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저가 전기차가 굉장히 잘 팔리는데, 한 500만 원대에,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대에 이러한 저가 전기차가 잘 팔리는데, 만약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도 이러한 저가 전기차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서도 가격이 저렴한, 만약 그 훈광미니가 한국에 상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저가 전기차가 혹시 나오게 되지 않을까. 만약 LG 에너지 솔루션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개발하면 이러한 생각까지도 좀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높아져 가고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점유율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2030년을 기준으로 좀 볼게요. 2030년 기준이고 지금 NCM, MCA라고 지금 적어졌는데 이게 3원계 배터리예요. 이게 3원계 배터리고 지금 현재 보통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과 같은 경우가 NMC 배터리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과 같은 경우는 한 75%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2030년 정도 되면 30%의 점유율. 그리고 보면 LFP라고 하는 게 이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 보세요. 여기가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3원계 배터리와 거의 맞먹는 이러한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끝에가 알루미늄으로 변하는 여기도 3원계 배터리예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전체적인 3원계 배터리의 시장은 커지지만 그것보다 더 커지는 게 뭐냐?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3원계 배터리의 비교를 보면 3원계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주행 가는 거리가 넓고 가격과 안정성 면에서는 단점을 갖고 있고 주요 제조사는 국내 3사. 그리고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안정성과 가격은 장점이 있지만 주행 거리가 단점이 있는데 이 주행 거리의 단점도 지금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게임 체인저로 하나가 들어오는 게 있죠. 그게 뭐냐?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이 3원계로 들어오는데 이 3원계 배터리의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2026년, 7년, 8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때 들어오게 되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져 갈 수 있다. 2030년 정도의 대중화가 될 것 같은데 이때 당시까지 이 전고체 배터리가 어느 시점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가격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격 자체가 전고체 배터리로 바뀌면서 가격이 조금 다운이 됩니다. 가격이 다운이 되는데 여전히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가 시장으로는 분명히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제 고가 시장, 전체로 말하면 길게 운행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측면이죠. 이게 작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을 보면 이게 2020년 기준인데 CATL, LG 에너지 솔루션, 파나소닉, BYD,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지금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이 자리 손바꿈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지금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업체인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리튬 인산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께는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30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로 늘어나면서 이것이 3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가장 큰 이유. 안정성과 가격. 이 안정성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안정성 문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불이 난다 이런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장 큰 문제 가격이죠. 또한 같은 기간 동안 3원계 배터리는 70%에서 30%로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저가 전기차 시장에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독일 업체인 폭스바겐도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 특히 중국에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지금 CATL도 독일에 배터리 공장을 만들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 이들이 얼마나 크게 나갈 것이냐. 저가 시장으로 공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속절없이 뒤로 물려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생각을 했던 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물론 단점도 있지만 가격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드디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지금 개발 그리고 이쪽으로의 발을 옮기는 것 이것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영역이 점점 확대가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